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사회 복지 커뮤니티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중요하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1대1 케이스워크 또 그룹워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워크 이렇게 영역으로 필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족복지목 이제 패밀리워크 또 다문화 사회 이런 거 또 참 이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적으로 과정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의 그 실천 과정을 한번 그 학교복지사의 그 실천 모델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전통적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변화하는 지역의 실천 현장에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 모델로 또 사회 계획 모델로 기획 정책 모델로 사회 행동 모델의 사회 옹호 모델로 이렇게 수정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로스만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외에도 지역사회 통합 모델, 지역사회 주민 참여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등 변화한 지역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 주민 각자가 역량을 개발하여 자조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제반 조건 등의 물적 개발이 아닌 주민이 내재적인 역량 증진을 중요시하므로 지역사회 역량 개발 모델에서 변화의 주체의 지역 주민이 이제 지역 주민이죠. 그 변화의 모델이 그 외에도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집단 안에 또 학교도 들 수가 있어요. 그 집단이나 개인들의 입장 차이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사회 현장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의덕대학에서 이게 현장 취재한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잘 시청하시기 바래요. 학교복지 현장인데요. 지금 한 11년 차 되신 분이에요. 창포, 그 다음에 송도중학교, 흥해중학교. 지금 현재는 포항여자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라고 해서요. 학교복지 최현장, 일선의 현장입니다. 교육복지사로서 11년 차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은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늘 학생 여러분이 진짜 어린 학생인 줄 알고 왔는데요. 직장인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직장인으로서 지금 애가 있죠. 이 수업 듣기가 있죠. 인천에서 일을 하고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일 마치고 지금 바로 왔는데요. 지금 식사는 다 하셨어요? 식사하셨는데 목소리가 왜 이리 적으세요? 맞아요. 식사도 하셨으니까 식곤증도 생길 거고 또 피곤하실 거고 자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녀서 오후 시간에 뭐 듣는 거는 사실 잘 못해요. 지금은 제가 책임감으로 생기를 얻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일찍 퇴근하면 사실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자거든요. 자는데 오늘은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여러
열성적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다들 좀 힘을 내주시고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강사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막 힘차게 왔는데 반응들이 쳐져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하려고 해서 말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내주시고, 자,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 한 번만 펴고 갑시다. 자, 두 팔을 위로 쭉 깍지 끼고 쭉 펴세요. 그리고 옆구리 잘 쭉 늘리고,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쭉 한번 늘려주시고, 자, 그 다음 위쪽으로 한번 쭉 늘려주시고, 자, 천천히 내리면서 극락의 동원 박수 10번만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우리 행사 때 많이 치는 박수 있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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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거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손에도 열이 좀 나고 혈액순환도 좀 될 것이고 잠도 조금 달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방금 소개받은 포항여중의 11년차 교육복지사 박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오늘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하는데 학교사회복지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죄송한데 핑크라고 하는데 지금 아니 이걸로 하면 돼. 잠깐 마이크 안 들어서 괜찮은지요? 아니, 다른 분들이 듣고 그건 그냥 녹음만 되는 거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물론 학교사회복지사도 있지만 교육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사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경북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복지사를 설명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자, 혹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나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교육복지 우선 역시. 자, 그러면 안 들어보신 분은 사회복지학도로서 오늘 들어보고 꼭 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까지 혹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뭔지 너는 아니? 이렇게 물었을 때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아시는 분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교육복지 사업이나 교육복지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복지 사업, 교육복지사하고 같은지 또 다른 점이 좀 있는지 참고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서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교육복지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 교육복지 활동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 다 알아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란 교육 취약 학생들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들에게 교육적 격차 해소 및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컬러를 넣어놨죠. 자, 그런데 교육 취약 학생,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육 취약 학생과, 제가 여기 색깔을 안 해놨는데 교육적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낱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육 취약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그냥 성적이 낮은 학생?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 하면 학습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서 모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교육에 속합니다.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서 아기 때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아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되고요. 또 심리 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또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교육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탁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저는 정말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거를 보면서 좋지 않은 부분은 나는 하지 않으리라. 이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교육에 속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 취약이라는 게 단순히 학습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교육이라는 말이 오늘 설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교육 취약 학생이라는 것은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오감을 넘어서서 육감 그리고 환경들 모든 이런 조건들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그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사회가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어떻게 실시하게 되는가? 자,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계층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맞벌이, 핵가족화 이렇게 되면서 가정의 기능도 같이 약화가 되었고 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교육과 문화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런 사회 통합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에 대해서 국가가 주기 개입을 해서 교육적인 출발점의 평등을 구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복지니까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관련 유관된 기관들이 같이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서 건강한 시민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적 불평등을 평등으로 올려주는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교육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왜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되는지 모르겠죠. 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엄마 아빠만 있어도 돼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돼요. 혼자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신경을 쓰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길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능보다 이 동영상 하나만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거 대략은 같이 짐작을 할 수 있고 이해를 도와줄 겁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잠시만요. 자, 이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영상을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람들이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동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소리를 좀.
자,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동영상 보니까 교육복지 사업이 어떤 건지 이해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불쌍하다고 돈 몇 푼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함께 동행하면서 받쳐주고 힘을 내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잠깐만요. 자, 지금까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이 나오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사업의 대상이 누군가, 수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지 사업 대상이 되려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 취약 집단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한이탈 주민, 학업부진 학생 및 결손 가정 등 다양한 수준의 교육적 취약성을 지닌 학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가지지 않은 학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없겠죠. 그러면 모든 학교가 다 시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될 수가 없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상자 학생 40명 이상의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대상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자,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뒷장 조금 더 자세히 나온 뒷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 대상이 포괄적으로는 전교생을 다 포함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일반 학생보다는 우선 지원 학생, 즉 우리 주 사업 대상 학생이 됩니다.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학생, 그 다음 법정 한부모 가정학생, 432 계층 학생, 여기까지가 법정 대상자죠. 여기까지가 3호까지가 선정되는데 기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정답, 탈북, 장애, 단임 축성, 그 외에도 기타적 소득 60% 이하, 그리고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집중지원 학생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클라이언트들 있죠. 학생, 사회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집중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업 대상 현황 제가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타내게 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학교 선정 기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정 대상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올해 경북에는 102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 밑에 단일형이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게 단일형, 연계형 이런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사업 추진 경과 언제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됐냐면요. 2003년도 서울 6개 지역, 그 다음 부산 2개 지역에서 대도시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때까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 되게 복잡합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복지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읍면동 시골을 제외하고 대도시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4개 이상의 학교를 지역적으로 선정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 2011년도가 사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정 대상자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여서 그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로 선정이 안 된 학교 학생들은 어떡하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포항에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비사업학교 내에 있는 복지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업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03년도에 시작했고 2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06년도에 조금 더 확대가 됐죠. 포항에는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시작했냐면 제가 지금 있는 포항여중, 그 다음 송도중학교, 그 다음 송림초, 대해초, 그리고 보육시설 2개까지 해서 6개 기관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포항여중이 굉장히 사업학교 역사가 길죠. 근데 작년, 재작년, 19년도, 20년도에는 2년 동안 우리 학교가 선정이 안 됐었어요. 선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교육복지사도 부재였겠죠. 없었어요. 없었다가 올해 다시 지정이 되어서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쪽으로 가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되었다가 2017년도에는 또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 내에 102개 학교고 단일 학교 68개교, 그 다음 연계학교 34개 교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지역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체, 사업 주체가 국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 주체였는데 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 사업기관 현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102개 학교인데 지금 현재는 4개 거점 교육청이 있는데요. 재작년만 해도 5개, 영천교육청까지 5개 거점 지역 교육청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도교육청에 교육복지과라고 새로 생겼어요. 교육복지과가 생기면서 도교육청에도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사업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1권역에서 4권역까지 나뉘는데 1권역 포함이 25개 학교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죠. 네, 그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거니까 우리 교육복지사가 설 자리가 없더라도 사실은 사업학교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런 복지사업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포항 사업학교 이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시니까. 자, 사업학교 초등학교는 포항 송곡초, 포항 원동초, 대해초, 양서초, 창포초, 대도초, 구정초, 연일초, 문덕초, 송림초, 동해초, 그리고 중등은 포항여중, 한우여중, 대도중, 송도중, 창포중, 보은중, 신흥중, 상도중, 동지중, 동지여중, 장흥중, 항도중, 오천중, 영일중 이렇게 해서 중등이 14개교고 초등이 21개교에서 총 25개교입니다. 혹시 지인분 자녀가 이 학교에 있으면 일반 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대상자 학생과 일반 학생을 최대 40대, 60대, 40까지는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있더라도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세요. 경험을 많이 한 아이가 나중에 준비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아까 시작됐다고 했죠. 2년 시범 사업을 하다가 쭉쭉쭉 1, 2년 이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는 2년으로 거의 붙여진 상태입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서 더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해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면 학생하고 학교 형성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다음
연계를 잘 해놓고 얼굴도 봐놓고 이렇게 침묵도 다 받아놨는데 또 다른 데로 가면 이게 또 다시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이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사업 운영체계. 도교육청에 아까 교육복지과가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각 거점 4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사업학교, 포항 같은 경우에는 25개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발굴 지원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그 다음 개인과 집단 상담, 사회관리, 사업 홍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사업 홍보에 속합니다. 자, 교내외 협의회 진행.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복지사, 제가 아까 교육복지사를 알려면 이 사업을 먼저 설명드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업은 제 설명과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 우선, 글이 대비 이상하게 지금 적혀 있는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자, 교육복지사의 역할,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우선 지원 학생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운영하고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정,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나갑니다. 그리고 집중지원 학생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담임 선생님과 같이 또는 그 학생과 연관된 선생님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비치는 모습으로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학생이 우리 복지 대상 학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걔는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고 옷도 보면은 늘 메이크만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걔가 어떻게 복지 대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친척이 사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재를 사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 마음에 나는 없이 살더라도 내 아이는 기죽이지 않으려고 먹지 않고 이렇게 모아둔 돈을 아이에게 투자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의 그 모습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저한테 의뢰를 하면서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지금 자금 신청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얘가 왜 대상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선생님이 좀 알아봐 주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래, 왜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얘가 주소가 저기 초국에 새로 생긴 아파트가 주소로 돼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주소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집이 자가가 아닐 수도 있고 친척집인데 주소가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학생이 그렇게 원하면 일단 알아봅시다 했는데 학생이 기초 수급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도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인데 굉장히 전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월세가 쌀 때 그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대상 발굴을 할 때 절대로 그 모습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런 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대상자 중에서도 굉장히 밝고 씩씩한 모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인 애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아주 작은 차이라도 느꼈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얘기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뭔가 이제 무조건 왜 그러니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 전에 친근감, 나부형성을 조금 하고 나서 왜 그러니 이렇게 왜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왠지 좀 치부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겁이 나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라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니라 상담을 할 때는 상담사고 좋은가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해 줄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물론 내가 해결을 도와주는데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상담할 때도 그 학생도 집중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처음에 한 5분 정도 듣다가 딴 생각해요. 지금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서로 주고받고 얘기가 돼야지 내가 저 사람 말 끝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감이 되는데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잠오는 게 당연해요. 되게 피곤하신 분은 사실 엎드려서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자면 되는데. 자, 제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교육복지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운영 체계는 우리가 교육복지 사업이 크게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 관리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동기 향상, 사회성 향상,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 그 다음 문화 소외 예방, 문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면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학교에 가면은 어떤 애들 막 자랑하죠. 보통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 어디 갔다?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어디 가서 잤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게 다 문화체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복지 사업에서 문화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체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맞춤형 지원은 복지 지원을 얘기하겠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 그에 맞게 맞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사업에서도 긴급 지원이 있지만은 사업비가 아주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연계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사례관리는 다들 아시죠? 대학원생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찾아와서 학생은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런 걸 도와준다는 생각은 못하니까 그냥 답답하고 힘드니까 상담하러 왔다가 그게 이제 사례관리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담임교사가 의뢰하는 경우, 그 다음 제가 스스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좀 잘 봐주세요. 깊이 한번 관찰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의뢰하시면은 의뢰자에게 왜 추천을 했는지 면담을 해야 되겠죠. 담임선생님 추천하시면 담임선생님 면담, 학생과 보호자 면담을 거친 후에 사례관리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할 것인지,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은 어떤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 통합사례, 지역사회의 통합사례를 또 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사례를 공유하면 그 내용을 듣고 각 기관에 자기 이제 기관에 해당되는 지원 가능한 자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할 분담들을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중간에 다시 진행 과정을 요즘은 톡방을 만들어요. 이렇게 통합 사례 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담당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진행 과정을 계속 공유를 해요. 이게 좋은 이유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기억나는 사례권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례 관리를 제가 2017년도에 했던 사례 관리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사례 관리를
관리를 하면서 제가 힘들기도 너무 힘들었고 보람도 가장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연락을 계속해요. 제가 창포 중학교에 있을 때 그 사례 관리를 했었는데 송도 중학교로 가서도 그 어머니 아버님이 찾아오시고 할 정도로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아이들도 늘 인사, 명절 인사나 인사글도 보내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사회관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는 이유도 사실은 사회관리를 하고 싶어서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이 힘든 아이들과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학교에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교육복지활동. 요 학생들이 유일하게 탈출구로 생각하는 곳이 교육복지실입니다. 상담실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 상담실에 드나드는 거는 찍히기가 쉬워요. 늘 쟤는 뭐 때문에 꼭 상담실에 가지. 그러니까 상담실은 사실 들어갈 때 애들이 눈치 보고 싹 들어갔다가 물러 나오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복지실은 이 각종 게임 도구들도 있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아까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교육복지실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되게 밝고 아기자기하고 환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자, 이런 활동, 다양한 활동. 여기 제 밑에 미덕대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과 1대1 대학생 멘토링을 했어요. 그 멘토링이 학습뿐만 아니라 점수 지원까지 포함한 멘토링인데 이 학생들도 끝나고 나서도 한 2년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돈이 없어서 관리비고 뭐든 공과금이 다 밀리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한 16개월을 착한 주인이라서 16개월을 더 살게 해주는데 더 이상 그 주인분도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후면 그냥 길바닥에나 굶게 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LH에서 주택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지금 현재도 아버지도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시고 정말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못하고 그랬어요. 늘 누워서 애들 밥 주고 이런 것도 없었고 누워서 그냥 게임만 밤까지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아침 되면 잠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하나도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우울증도 약을 많이 줄였다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창포 복지관과 한동대와 연계해서 제가 영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감독상, 편집상 뭐 한 3개 상을 석권을 했어요. 이거 지금 상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 요양원에 이제 날것 동무가 해주고 안마도 해드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례 관리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협의회인데 여기 이 사진하고 여기는 다 우창구 주민센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14개 학교 도장 선생님들과 일반기관의 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 사회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함께 자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그만 사람 있죠? 이거 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그맣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 통합사례회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교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면 학교장 이하 여러 각 부서의 부장님들께 이런 사업을 한다고 협조 요청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요거는 노사 연수하는 거고, 요거는 학교 초에 학교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때 학부모들한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거 안내. 예, 여러분들이 이 실천 현장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낙후된 그 학생들을 그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학교 지역사회 학교복지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역량 개발 모델을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을 주로 개인의 이탈이나 부적응 등의 개인적 요인에서 찾음으로 주문 개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과 자조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교육이나 사업들을 강조한다. 그래서 과업이나 결과보다는 주민들이 소명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낙후된 그러한 지역사회를 새로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역사회 실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1급을 딴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론 시험을 봐요. 이론 시험을 보고 또 그 실습을 학교 사회복지사 있는 곳에서 하면은 이렇게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정신의료사회복지사도 있고 교정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임상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런 특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 사회복지사는 1급을 딴 다음에 시험을 치러서 소정의 실습기간이 길어요. 1년 정도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에 이렇게 현장에서 필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그 복지사들이 있다. 여러분들 꼭 이번 시간에 이런 학교사회복지사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이분들은 거의 연봉도 좀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많죠.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업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